잘해줄수록 더 무시당하고 있는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연한 결과다. 계속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 번 주면 두 번을 요구하고 두 번을 주면 세 번을 원한다. 그래서 점점 가벼워진다. 그래서 점점 당연해진다. 여기서 보아야 한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선함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소모시키고 있는 집착인가? 처음에는 선이었다.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였고,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어서였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내어주었다. 시간도 내어주고, 마음도 내어주고, 때로는 내 것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괜찮다고 여겼다. 그때는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기꺼운 일이었다. 그런데 흐름은 그렇게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반복되는 순간부터 성질이 바뀐다. 한 번은 고마움이 돌아오지만 두 번째부터는 기대가 생기고 세 번째부터는 그 기대가 기준이 된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호의가 아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소비되기 시작한다. 이 지점을 놓치면 관계는 서서히 기울어진다. 주는 사람은 계속 내어주고 받는 사람은 점점 더 쉽게 받는다. 그래서 균형이 무너진다. 우리는 이 변화를 늦게 알아차린다. 여전히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 여기고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까지 보면 다르다. 계속 주고 있는 동안 상대는 변하지 않는다. 바뀔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필요한 만큼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요구하고, 그래서 더 당연하게 여긴다. 여기서 한번 멈추어 보아야 한다. 지금 이 관계는 오가고 있는가 아니면 한쪽으로만 흐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부터 마음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다른 감정이 쌓이고 있다. 서운함이다. 억울함이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는다. 여전히 괜찮은 척하고 여전히 웃으면서 받아들인다. 이때 마음은 둘로 갈라진다. 겉으로는 주고 있지만 속에서는 점점 말라간다. 그래서 더 힘들어진다. 우리는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없다. 결국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계속 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 안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내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아야 한다. 지금 내가 주고 있는 것이 정말 여유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내어주고 있는 것인가.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여유에서 나오면 관계는 가볍고 자연스럽다. 그러나 부족함에서 나오면 집착이 된다. 인정받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계속 내어주게 된다. 그 순간부터 방향이 틀어진다. 더 줄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줄수록 더 기대하게 된다. 그래서 상대의 반응에 더 흔들린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 사람이 너무 요구가 많다고,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끝까지 보면 다르다. 내가 계속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멈출 수 있었는데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계가 그렇게 굳어졌다. 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 계속 같은 관계를 반복하게 된다. 사람만 바뀔 뿐 구조는 그대로다. 처음에는 괜찮다가 점점 무너지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더 깊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착함은 조건 없이 흘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경계 안에서 유지될 때 비로소 건강하다. 경계가 없으면 선의는 쉽게 소모된다. 그리고 소모된 선의는 결국
원망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이 순간을 가장 두려워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돌아오는 것이 이것뿐인가 하는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다.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빨리 보아야 한다. 더 주기 전에, 더 참기 전에 지금의 흐름을 보아야 한다. 내가 지금 이 관계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방향을 바꾼다. 주는 것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무너지면서까지 주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다. 내 마음이 편안한가 아니면 계속 불편한가? 이 기준이 분명해지는 순간부터 관계는 달라진다. 억지로 끊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고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다. 우리는 늘 착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그러나 끝까지 보면 다르다. 착함이 나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선함이 아니라 소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 나는 베풀고 있는가 아니면 소모되고 있는가? 이 한 가지를 놓치지 않을 때 비로소 내 복은 머물기 시작한다. 왜 그렇게까지 잘해주는가? 정말 마음이 넓어서인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해지기 때문인가? 이 질문을 피하면 끝까지 보지 못한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며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 애쓴다.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기 어렵고 싫은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말해버린다. 겉으로 보면 부드럽고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다.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다. 그래서 더 내어준다. 그래서 더 참는다. 그래서 더 맞춰준다. 이 흐름을 보지 못하면 계속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 한 번 거절하지 못하면 다음도 거절하지 못하고 한 번 참고 넘기면 그 다음도 참고 넘긴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기준이 사라진다. 내가 어디까지 괜찮은지 스스로도 알 수 없게 된다. 그 상태에서 관계는 더 쉽게 기울어진다. 상대는 점점 더 편해지고 나는 점점 더 불편해진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멈추는 순간 관계가 틀어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싫다고 말하면 멀어질 것 같고 거절하면 나를 나쁘게 볼 것 같아서 계속 이어간다. 그래서 더 깊어진다. 여기서 한번 보아야 한다. 지금 나는 상대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해 피하고 있는가? 이 차이를 보는 순간 흐름이 달라진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조금 더 참으면 괜찮아질 것 같다고. 내가 조금 더 맞추면 관계가 좋아질 것 같다고. 그러나 끝까지 가면 다르다. 참는 만큼 더 참게 되고 맞추는 만큼 더 맞추게 된다. 그래서 경계가 사라진다. 우리는 착함과 약함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다. 부드럽게 대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서까지 맞추는 것은 더 이상 선함이 아니다. 그 순간부터는 관계가 아니라 소모가 된다. 우리는 이 지점을 가장 늦게 알아차린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다. 그러나 안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계속 참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지치고 그래서 더 말라간다. 결국 어느 순간 감정이 터진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는다. 그때서야 이상함을 느낀다. 그러나
이미 오래 쌓여 있었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더 힘들어진다. 이 흐름을 끊으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 그렇게까지 맞추고 있었는지를 보아야 한다. 정말 상대를 위해서였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 질문을 피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늘 상대를 바꾸려 한다. 저 사람이 조금만 달라지면 괜찮아질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끝까지 보면 다르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계속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괜찮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사람만 바뀔 뿐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 그래서 더 깊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절이다. 그러나 단순히 거절하는 기술이 아니다. 내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는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아는 것이다. 이 기준이 없으면 계속 흔들린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고 상대의 기분에 따라 맞추게 된다. 그래서 더 지친다. 기준이 생기는 순간부터 관계는 달라진다. 무리하게 맞추지 않게 되고 억지로 참지 않게 된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균형이 생긴다. 누군가는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맞지 않는 흐름이 정리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을 두려워한다. 관계가 끊어질까봐 불안해한다. 그러나 끝까지 보면 다르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관계는 오래 갈수록 더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더 빨리 보아야 한다. 내가 지금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편안하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방향을 바꾼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할수록 더 억지스러워지고 더 지치게 된다. 그러나 나를 기준으로 두는 순간부터 관계는 단순해진다.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고 불필요한 소모가 줄어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 나는 착한 사람인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사람인가? 이 한 가지를 놓치지 않을 때 비로소 내 삶의 중심이 돌아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분명 고마워했다. 작은 도움에도 고개를 숙이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말하던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더 해주게 된다. 기쁜 마음으로 한 번 더 내어주고 다음에도 기꺼이 손을 내민다.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반복되는 순간부터 흐름이 달라진다. 고마움은 점점 짧아지고 요구는 점점 길어진다. 한 번은 부탁이지만 두 번째는 기대가 되고 세 번째부터는 기준이 된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부탁이 아니다. 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되고 하지 않으면 서운한 일이 된다. 여기서 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 주는 쪽은 계속 내어주고 받는 쪽은 점점 더 쉽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당연해진다. 우리는 이 변화를 늦게 알아차린다. 여전히 예전의 기억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고마워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미 달라졌다. 지금의 기준은 지금의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계속 주는 순간 기준은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멈추지 않으면 끝이 없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번 한 번만 더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여기까지만 해주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러나 끝까지 가면 다르지 않다. 계속 해줄수록 요구는 더 자연스러워지고 거절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관계는 더 기울어진다. 여기서 보아야 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선택인가? 아니면 끌려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부터 당연함은 더 단단해진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더 배려해주면 좋겠고, 조금만 더 고마워해주면 좋겠다고 기대한다. 그러나 끝까지 보면 다르다. 상대는 내가 만든 기준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계속 받아도 된다는 신호를 내가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 바뀔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흐름을 보지 못하면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문다. 점점 더 많이 내어주고 점점 더 쉽게 받아들여진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마음이 식는다. 처음에는 기쁨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이 된다. 도와주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지친다. 그때부터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나 멈추지 못한다. 이미 너무 많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끊으면 더 어색해질 것 같고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계속 유지하려 한다. 그래서 더 깊어진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친다. 호의는 반복되는 순간 형태가 바뀐다는 사실이다. 계속 주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의무처럼 보이게 된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구조 안에 들어가면 벗어나기 어렵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 기준에 맞춰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빨리 보아야 한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기꺼운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으면 불편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차이를 보는 순간부터 흐름이 달라진다. 기꺼운 마음이 사라진 순간 이미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한다. 여전히 괜찮다고 말하고 여전히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더 지친다. 결국 어느 순간 마음이 다친다.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지만 이미 만들어진 흐름 때문에 멈추지 못한다. 이때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 겉으로는 유지되고 있지만 안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 이 관계는 고마움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당연함 위에 서 있는가? 이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바꾼다. 고마움 위에 서 있으면 관계는 가벼워지고 당연함 위에 서 있으면 관계는 무거워진다. 그리고 당연해지는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한쪽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왜 비슷한 사람만 반복해서 만나게 되는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다. 흐름이 같기 때문이다. 사람은 바뀌었는데 결과는 비슷하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방식의 문제다. 우리는 늘 상대를 탓한다. 저 사람만 달랐으면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끝까지 보면 다르다. 내가 같은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숙한 방식으로 관계를 시작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유지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무너진다. 그래서 반복된다. 이 흐름을 보지 못하면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문다. 처음에는 다르게 보인다. 말투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다. 그래서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다고 느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비슷해진다. 관계의 모양이 닮아가기 시작한다. 한쪽은 계속 맞추고 한쪽은 점점 더 편해진다. 그래서 결국 같은 지점에 도달한다. 여기서 보아야 한다. 왜 처음부터 그 흐름이 만들어졌는지를. 우리는 관계의 초반을 가볍게 넘긴다. 괜찮다고 느끼는 기준이 이미 낮아져 있기 때문이다. 조금 불편해도 넘기고 조금 무리해도 괜찮다고 여긴다. 그 선택이 쌓인다. 그래서 기준이 만들어진다. 상대는 그 기준 안에서 움직인다.
내가 괜찮다고 한 만큼 더 요구하고 내가 참아준 만큼 더 기대한다. 그래서 관계는 점점 기울어진다. 이때 대부분 늦게 알아차린다. 이미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어렵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왜 나만 이런 사람을 만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그 질문은 반만 맞다. 왜 그런 사람이 오는가가 아니라 왜 그런 관계를 받아들이는가를 보아야 한다. 이 차이를 보는 순간 흐름이 달라진다. 사람은 선택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관계의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어디서 멈출 것인지, 이 기준이 없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결과는 비슷해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늘 관계가 시작된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대부분 그때는 이미 늦다. 흐름이 만들어진 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빨리 보아야 한다. 처음 불편함이 올라왔을 때, 처음 마음이 흔들렸을 때, 그 지점에서 멈추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한다. 괜찮다고 넘기고 이해하려 하고 맞추려 한다. 그 선택이 반복을 만든다. 여기서 또 하나 보아야 한다. 익숙함이다. 우리는 낯선 것보다 익숙한 것을 선택한다. 비슷한 감정, 비슷한 상황, 비슷한 관계를 다시 선택한다. 그래서 편하게 느낀다. 그러나 그 편안함이 반복을 만든다. 이미 알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쉽게 들어가고 더 쉽게 유지한다. 그래서 더 깊어진다. 이 흐름을 끊으려면 익숙함을 의심해야 한다. 편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정말 건강한 것인지 다시 보아야 한다.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행동을 바꾸려 한다. 더 이해해달라고, 더 배려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그 전에 보아야 한다. 나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를. 계속 괜찮다고 말하고, 계속 받아주고, 계속 맞춰주고 있었다면 상대는 그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 바뀔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보는 순간 책임이 이동한다. 상대에게 있던 시선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 변화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나의 기준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 선택이 달라지는 순간 관계도 달라진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다른 흐름이 만들어진다. 우리는 이 지점을 자주 놓친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사람을 바꾸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끝까지 보면 다르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보다 어떻게 관계를 만들고 있는가. 이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바꾼다. 사람은 다를 수 있어도 흐름은 반복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내가 선택하고 있다.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를 먼저 묻고 있는가. 그 질문부터 방향이 어긋나 있다. 끊는 것은 결과이고 기준은 시작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찾는다. 어떻게 해야 덜 상처받을지,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그러나 끝까지 보면 다르다. 이미 흐름이 만들어진 뒤에는 어떤 방법을 써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더 빨리 보아야 한다. 끊는 방법이 아니라 처음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지를.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떤 관계도 결국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우리는 흔히 착해야 한다고 믿는다.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맞추는 것이 좋은 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준을 세우기보다 상황에 맞춰 움직인다. 그 순간부터 중심이 흔들린다. 어디까지 괜찮은지 스스로도 모르게 된다. 이 상태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반응으로 관계가 이어진다. 상대의 말에 맞추고, 상대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고, 상대의 요구에 끌려가게 된다. 그래서 지친다. 그래서 무너진다. 여기서 보아야 한다. 지금 나는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응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흐름을 바꾼다. 선택하고 있다면 기준이 있는 것이고, 반응하고 있다면 기준이 없는 것이다. 기준이 없는 관계는 반드시 기울어진다. 왜냐하면 한쪽은 계속 맞추고 한쪽은 점점 더 편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균형이 무너진다. 우리는 이 순간을 뒤늦게 알아차린다. 이미 많이 쌓인 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어렵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다. 이 흐름을 바꾸려면 거창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면 충분하다. 이 관계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계속 긴장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기준이 생긴다. 편안하다면 이어가도 된다. 그러나 계속 불편하다면 이미 신호가 온 것이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반복이 시작된다. 우리는 그 신호를 자주 외면한다. 괜찮다고 넘기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대부분 나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흐름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빨리 보아야 한다. 불편함이 작을 때, 마음이 아직 여유 있을 때, 그 지점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거절이다. 그러나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행동이 아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이다. 우리는 거절을 두려워한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나를 나쁘게 볼까봐, 불편해질까봐 피하려 한다. 그래서 계속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선택이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든다. 작은 불편을 피하다가 더 큰 무너짐을 맞게 된다. 그래서 다시 보아야 한다. 지금 내가 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의 반응인가 아니면 나의 불편함인가? 이 차이를 보는 순간 방향이 달라진다. 우리는 늘 상대의 감정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나의 상태다. 내가 편안한지, 내가 괜찮은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이 기준이 분명해질 때 관계는 단순해진다.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고 불필요한 소모가 줄어든다. 누군가는 떠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손해가 아니다. 맞지 않는 흐름이 정리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 이후의 관계가 더 가벼워진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가다. 무너지면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않는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다.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이 단순한 기준이 반복을 끊는다.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억지로 맞추지 않게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흐름이 바뀐다. 우리는 종종 착함을 미덕이라 배워왔다. 그러나 끝까지 보면 다르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착함은 결국 나를 소모시키는 방식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 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잃고 있는가? 이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바꾼다. 관계는 지키면서도
나를 잃지 않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해진다. 결국 문제는 사람이 아니다. 관계도 아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는가다. 잘해주면 좋아질 것이라 믿었고, 더 내어주면 바뀔 것이라 기대했지만,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다. 계속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계는 기울어졌고, 그래서 마음은 무너졌다. 우리는 늘 상대를 바꾸려 한다. 저 사람이 달라지면 괜찮아질 것 같고 상황이 바뀌면 편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끝까지 보면 다르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내가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결국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볼 것은 하나뿐이다. 어떻게 잘해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괜찮은가다. 이 기준이 없는 선함은 결국 나를 소모시키고 이 기준이 있는 선함만이 나를 지킨다.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이제는 보아야 한다. 그 착함이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을 때 비로소 흐름이 바뀐다. 더 이상 억지로 맞추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게 된다. 그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맞는 것은 남고 맞지 않는 것은 떠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하나다. 계속 주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가. 이 한 가지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공양입니다.